자기 별명이 이제 조선이죠. 조선이 우리 조선이 쌤 오늘 수업도 공개해 주셨는데 박수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별히 또 정진경 쌤께서 이렇게 자원해 주셔가지고 안내자로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기로 했는데 정진경 선생님께도 우리 파이팅 하시라고 박수로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이제 정진경 선생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자 수업 안내자 정진경입니다. 옆에 또 수업 열어주신 조수연 선생님 계시고요. 근데 아까 조수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처음 뵀다라고 한 거 보고서 저 이제 그때 알아가지고 와 우리가 처음 면대면 화요일날 그때 봤구나. 근데 그런 줄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고 그랬던 만큼 또 그래서 제가 안내자로 선뜻 손을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한테 큰 울림이 있고 또 웃음도 있었던 수업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나눠주시는 우리 조수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질문으로 오늘 수업 나눔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화요일날 이렇게 수업 나눔 수업 나눔을 위해서 수업 공개해 주시고 지금 토요일 바쁘게 여기 스터디판까지 오시면서 가장 많이 어떤 생각이 선생님 마음을 스쳐가셨는지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면서 오늘 수업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업 나눔을 계속 그 전주에도 목요일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다음에 월요일 수업 공개, 화요일 수업 공개를 했는데 우리 정지현 선생님 연구부장님이시구나. 와. 그래서 근데 수업 공개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 일단 수업 공개하는 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찍은 수업을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애들이 그때 너무 막 자제가 안 돼가지고 막 떠들고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많이 났는데, 근데 다시 또 수업을 보니까 더 웃기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가 약간 수업 시간이 조금 많이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 애들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 들었고, 네, 그래서 오늘 나눔이 기대가 되고 오면서 빨리 수업 나눔 했으면 좋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월요일에 더클래스 컨설팅하고 나눔 강평회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시간. 사실 전 강평회가 싫어가지고 수업 나눔 하기 싫은 사람인데 행정 수업 나눔은 정말 빨리 토요일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네. 강평회 때 어떤 이제 말씀들이 있으셨는지도 이따가 조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도 수업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선생님께서 수업 성찰지에 써주셨는데 한문 수업을 21시간을 올해 하신다는 그런 지금 굉장히 하드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성찰지에 그렇게 고민도 써주셨는데 특히 또 이번 한문 수업은 좀 안중근 챌린지와 같이 이렇게 엮어서 디자인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쭉 프로젝트 학습처럼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선생님이 잠깐 성찰지에 써주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게 된 거기에 선생님의 교육적인 소신이 많이 들어가 계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보고 싶고 21시간이라는 수업을 또 감당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매 시간 수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선생님이 뭔가 힘드시진 않을까? 어떤 점이 또 힘들고 또 어떤 또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도 좀 들어보는 시간이 그 수업 디자인 하시면서 또 한문 수업을 같이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중간 평가 시간이었잖아요, 저번이. 근데 또 마무리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중근 단원 수업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더클래스 연구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평화를 주제로
수업을 아예 그냥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으니까 그걸 아예 찍어줬고 너가 그냥 아예 단원에서 뭘 하나 골라서 수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중근이 있길래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안중근 수업이 이제 고민하면서 막 학교에 경신쌤 계시는데 경신쌤께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셔가지고 경신쌤께 그림책으로 수업하는 것도 여쭤보고 안중근 관련된 이제 좋은 그림책이 있어서 시작은 거기였고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한문 선생님께서 또 수업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행수연도 있고 또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되게 그 네 차시 분량 일단은 이제 행정 촬영할 때까지가 네 번째 차시였거든요. 그 분량이 일단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네 안중근 의사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너무 좀 저가 되게 많이 막 울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도 되게 막 울컥했는데 그분이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되게 죽기 5분 전에 찍은 사진 보면 굉장히 의연해요. 그래서 진짜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국민들한테도 남기는 말이 동양의 평화와 대한 독립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되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죠. 예수 그리스도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그런 메시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마 안중근이 그분이 세례명 있으시고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 준비하면서 이걸로 공개 수업도 하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뻤고 할 때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도 보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좋았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되게 진지했고 아이들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모둠 활동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모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우리를 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둠 학습을 세팅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3학년 애들이 1, 2, 3학년 계속 코로나 세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수업 진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없었고 애들이 되게 기쁘게 잘 참여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수가 21시간인데 사실은 담임을 너무 하기 싫어서 순회를 4시간을 받거든요. 더 2학년을 2, 3학년 걸치는데 그래서 순회를 아예 안 받고 25시간 할 테니까 담임 빼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학년 5시간은 아예 수요일로 수업을 다 몰았어요. 그 일과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수요일에 그날 이제 순회를 간다 아예 생각을 하고 1시간씩 수업을 다 하고 월화 목금을 이제 3학년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2학년 약간 버린다는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저 잘 모르고 가끔 가니까 그리고 수요일에 행사가 많아요. 내일 모레도 이제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12번을 하더라고요. 한 학기에 12번 하고 2번은 이제 수행평가 보고 하니까 그런 약간 2학년이 버린다는 마음이 있어서 걔네도 근데 놓치지 않고 싶고 또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업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있고 막 수석교사 생각하니까 또 욕심 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있는 거 평범하게 그러니까 항상 매 수업을 공개 수업처럼 약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항상 있어요. 힘들 때는 그냥 한자 쓰고 막 이렇게 외우고 막 시험 보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래서 매 시간이 좀 부담이 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 21시간의 수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좀 선생님의 지혜로움도 느껴지고 또 수고로움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이 안중근 챌린지는 3학년 3반 학급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시는 거잖아요. 3학년 6개반인가요? 8개반. 오 마이 갓. 선생님 8개 반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좀 너무 많이 놀랐고요. 그때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게 수업 중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그 인터뷰 아이들 대기할 때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선생님이 그 챌린지
활동 같은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8반 아이들 거를 그렇게 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수업을 이번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으로 엮으신 그 수업을 하실 때 각 반 8개 반 그렇게 다 체킹하시고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떻게 진짜 감당을 잘 하고 계신지 하실만 하신 건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을 맨 처음에 수업을 했거든요. 진도가 좀 빨라서.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정말 그 안중근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해서 급식실 앞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피켓을 3일이나 계속 들고 있게 했어요. 저도 계속 들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선생님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곧 할 거야. 너 이상해 막 이렇게 하고, 그 반 애들이 뭐 양성병 등 관련해서 화장실에 뭐 붙여놓고 하니까 뭐냐?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처음에 반 애들을 쥐잡듯이 이렇게 는 아니지만 반 애들을 잘 관리를 해서 처음에 샘플을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반은 반톡에다가 반마다 다 패들렛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반톡 애들 담임선생님한테 다 반톡이 있으니까 메시지 다 써서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이것 좀 올려주시라고 하거나 수업 시간에 그 패들렛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항상 맨날 거기 가서 뭘 하니까 다 알아요. 거기에 이렇게 링크 줘가지고 그리고 다른 모든 별로 다 이렇게 피드가 다 있는데 자기네 것만 비어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사실 저 모둠 활동 이번에 점수를 5점을 넣었거든요. 모둠 활동 10번 참여하는 거를 수행평가로. 근데 사실 근데 후회했어요. 경신쌤이 예전에 이제 국어과랑 같이 나눔하면서 그 모둠 활동이 자기 수행평가 잘 준비하고 그걸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이렇게 부담을 좀 덜 줘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강압적인 면도 있어요. 10번을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애들 9번씩 채웠거든요. 6월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사실 모둠은 점수 주고 싶어서 만든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둠 점수 주겠다고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모둠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저한테 에너지 소모는 전혀 아니거든요. 안 하면은 뭐 누구 그 반마다 좀 친한 애한테 단톡에 이거 좀 올려줘. 내일 수업인데 아직 깜빡하고 못 올린 애들 하라고 그래. 그럼 그 전 시간까지 다 올려놓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되게 애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좀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선생님이 21시간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벅참을 느끼고 또 수업의 주도권을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이번 학년도 수업을 모둠 활동으로 계획을 했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모둠 수업도 선생님이 성찰지에 써주신 것처럼 무임승차하는 아이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모둠 활동을 활발히 해왔던 아이들이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해서 아이들은 좋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또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배워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나름 생각하시에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수업 완료가 의외로 어떤 것에 반응하기가 어려운 나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남자 여자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반이었는데 그 모든 도장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어떤 활동이나 과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술하면서 저는 기쁘게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3, 4, 5월이면 3개월인데 이렇게 이번 학년도 수업을 모든 활동으로 계획하시면서 쭉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그 진짜 무임승차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이 밤마다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어떻게 수업에 이제 참여시킬까 봐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되게 양심이 있는 게 모둠이 다 같이 안 하면 도장 안 찍어주고 막
다시 가서 해와 이렇게 하면 미안하니까 맨날 노는 애들도 마지막에 베끼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기특한 마음도 있고 저도 애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약간 작년에 이제 담임했던 애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담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죽하면 올해 이제 담임 빼달라고 막 이렇게 계속 징징대고 학교에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을 되게 싫었거든요. 애들을 생각할 때 제 애들은 정말 이 동네 애들은 아니 이렇게 이 동네는 되게 못되고 이기적이고 진짜 좀 내가 빨리 떠나야지. 동안을 떠나야지 내 목표. 근데 이제 수석을 하려니까 여기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면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경신쌤이 2학년 때 얘네들을 가르치셨는데 경신쌤이랑 또 다른 친한 선생님들이 얘네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 때문에 막 3학년을 하고 싶다. 막 그랬는데 막 3학년 자기 안 됐다. 막 서운하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자꾸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얘네가 좀 괜찮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만나보니까 애들 너무 괜찮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모든 활동 계속 돌리면서 제가 애들하고 조금 더 애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애들이 저한테 주목하고 약간 지금도 희열을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강의를 가끔 이제 15분씩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쫙 빨려들 때 쫙 듣고 있잖아요. 이거야 막 이런 마음 있어요. 야, 이 시간인데 아무도 안 자네?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나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되게 막 즐겼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부질없는 짓이야.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너무 제가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 조금씩 변화되는 크게 막 그러진 않지만 여전히 막 문제는 있죠. 골치 아프고 그런데 고민이 무임승차한 애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두하게 잘한 것 같아요. 와, 지금 조수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학년 초에 이제 계획하신 대로 모든 활동으로 계획하신 거 쭉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까지는 되게 안정적이고 선생님한테도 만족감을 주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되게 아이들이 모든 활동이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많이 말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업이. 또 성찰지에 고민을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무임승차하는 애들 때문에 모든 도장을 함께 봤는데 참여가 소극적인 아이들이라든지 그 전 시간에는 그렇게 모든 활동 중에도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자는 애들이 있는데 5반에도 그렇고 저희 지금 3반 수업했던 그 사실 확인서도 사실은 걔는 잘 안 하거든요. 맨날 멍 때리고. 근데 제가 무서운 건 걔가 안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옛날에 한 달 정도는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제 자신을 되게 자책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애들한테 진짜 관심이 없구나. 약간 이런 거에 좀 죄책감이 있었고 근데 자는 애들도 매일 자는 게 아니고 이제 컨디션 좋으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좀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씩 마음에 이제 다 끌고 갈 수 없어.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야. 갈등이. 나 수업도 많고 쟤네랑 나 에너지 진짜 소모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다음 수업도 계속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씩 버릴까 약간 이런 갈등 속에서 적당히 아까 그냥 베껴오고 모둠에 적정 안 하고 그냥 끝에 애들 한 거 베껴도 그냥 다 봐주고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저랑 타협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니야 이 정도 해도 됐어. 약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학생들한테 밝은 에너지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수업임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조시현 선생님 수업 2회 단계 이렇게
하고 싶고요. 또 이제 혹시 더 이해관계에서 예, 선생님 수업을 보시면서 이해 단계에서 좀 이 부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얘기를 더 듣고 저희가 격려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선생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말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아이패드 꺼졌. 선생님들 특별히 없으신 것 같으면 저희 이번에는 우리 조수연 선생님 격려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처럼 저희들 두세 분 선생님 격려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수연 선생님 말씀 듣고 또 다시 이렇게 격려를 이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의견 나눠주실 선생님 누구 계실까요? 타임키퍼 3분 하겠다고 안내해 주시고. 네, 오늘도 저희 이제 행수연은 온타임을 지향합니다. 오늘 지각하신 조수연 선생님 수업자라서 특별히 저기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감사합니다. 수업 안내자가 수업자를 막 이렇게 구박하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온타임 3분 하도록 타임키퍼 보시면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현장에 계셨던 경신쌤 네. 혹시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저는 학교에서 조수 선생님 수업을 복도에서 오고 갈 때의 그 소리만 듣고 사실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본 거는 처음인데요. 학교에서 조수 선생님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되게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게 만드는 선생님이라는 거, 선생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랬고요. 두 번째는 생각한 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유리창에 자꾸 새가 부딪혀서 주차장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조 선생님이 출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 선생님이 그거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그 4층 교무실에 갔는데 3층인가 교무실에 갔는데 유리창에 커다란 매 사진이 그림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붙이셨어요? 라고 그 교무실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조수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붙여야 된다. 라고 해서 손수 붙이고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층층에도 그 사진이 커다란 새 사진이 붙여 있고 교무실 유리에도 막 창에도 붙여 있고 높은 교무실에 다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몇 번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조수님 얘기한 것처럼 3학년 그 남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긴 했지만 급식실 앞에서 팻말을 들고 잔반을 남기지 않기 뭐 이런 걸 들고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끼리 2학년 선생님들끼리 쟤네 뭐 벌점 받았나 보다, 뭐 지도 받나 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영어로 폴리스맨 X, 폴리스 오피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그게 다 캠페인, 이 선생님 수업의 일환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수업을 보고 듣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조 선생님이 이 긍정적 에너지를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인데 그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그 두 가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수업을 보고 나서 그대로 그냥 옮기시는구나. 애들이 이러한 에너지를 받는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2학년 때 가르쳤었는데, 이 반에 있는 친구들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생도 있고, 성실한데 나누는 거에 조금 서툰 친구도 있고, 뭐 ADHD 학생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늘 조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 텐션이 되게 센 학생도 있고, 학교 부정한 학생도 있고, 왜 반편성이 이렇게 되었지? 나름 되게 신경 썼는데 했음에도 굉장히 많이 몰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저희 반이었던 친구 중에 선생님들은 이제 이 친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정말 약의 부작용으로 늘 졸고 자고 무기력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교탁 앞에 앉았던 하얀 잠바 입었던 그 남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였었어요. 학교 친구들도 잘 못 사귀고 수업도 당연히 약간 배제된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혼자서 만약에 저희가 평상시에 수업, 사실 3분이 지나나요, 혹시? 평상시 수업했던 것처럼 쓰고 읽고 음뜻 외우고 했더라면 이 친구는 똑같이 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둠으로 모여서 하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수업 너무너무 잘 받고 궁금했던 것들 되게 이상으로 생각하고 동경했던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목격하면서 되게 저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현장에서 찬사. 예, 현장에서 수업을 봐주셔서 그런 면들을 콕콕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업은 곧 생활이다, 생활 실천이다, 막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 누구신가요? 준희 쌤? 왜 저를 두 번째로 하셨는지. 저 할 말 많은데.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진짜 너무 진짜 조수연 쌤 정말 수달이 그냥 수달이 아니구나. 저는 진짜 처음부터 30초부터 쫙 이렇게 보는데 그 조수연 쌤은 감탄 수업이다. 진짜 왜 이렇게 선생님 스스로 막 감탄을 애들한테 잘하시는지, 야, 진짜, 막 이런 감탄사를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30초에 한 번씩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아이들에게 그 업해주는 그런 긍정의 기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그런 밀당 이런 것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셨고, 정말 이런 깨알 유머들, 뭐 나여, 뭐 충청도인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나여자, 이것도 진짜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그런 이렇게 말장난을 툭툭 던지세요. 막 뭐 애창곡 뭐 이런 애창곡 나오니까 애들한테 옛날 분이신가 봐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애들이 인터뷰에서 친숙감을 느낀다, 친숙하다, 조선생 애들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편하다, 친숙하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전제는 이런 깨알 유머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11분 40초의 그 귀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런 수업에 대한 애착을, 한문 과목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귀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왕자처럼. 깜짝 놀랐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선생님이 서울에? 근데 왜 내 수업 시간에 써? 이따 진로 시간에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 수업 시간에 딴 것을 하지 않고 내 수업에 몰입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수연 쌤이 정말 그런 수업을 엄청 준비를 했는데 그 수업을 놓치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좀 느껴졌고, 그 다음에 저는 수연 쌤의 수업을 보면서 그 선생님의 그 정말 그 절묘한 균형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되게 아이들한테 칭찬인 듯 지적인 듯 이런 유머를 섞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13분 정도의 그 복 힌트를 주시면서 누구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답을 말해요. 예린이가 작게 말해 예린아 잘한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린이가 맞게 정답을 말한 거에 대한 칭찬을 하시죠. 근데 그게 또 막 이렇게 그 유머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지적을 하지만 칭찬과 유머를 섞어서 애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흥분하신 부분들이 그 이제 아까 막 애들이 산만해서 화가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독립을 홀로 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분 50초 정도에. 그래서 수연쌤이 정답! 뭐,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바를 하면서 좋아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선생님이 좀 자제를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좋아하세요. 애들이 활발하게 수업을 하는 부분에서 막 웃으시면서 그러다가 자제 좀 해,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세요. 그 찬영아 자제 좀 이렇게 진정이 필요해. 아이들의 활발한 모습을 이렇게 좋아하시면서도 자제 좀 해, 진정해, 적당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조세현 쌤은 어떤 본인한테도 그런 중형의 모습,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그런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적질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자제하시는 모습을 본인한테도 보이시고 아이들한테도 니네들이 정말 활발하게 그 모둠 수업하는 건 좋지만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연쌤은 수업에서도 본인한테도 중용을 넘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자라지도 않은 이런 중용을 좀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신념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신 선생님과 임지은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성찰지에 쓰셨듯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 그런 소실을 갖고 계셨고 또 선생님이 또 막 쫙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15분씩 20분씩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한테 집중할 때 그 희열을 아까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수업이 중용이라고 임지은 선생님께 느끼셨던 게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아 선생님 수업에는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다. 선생님이 돼, 안 돼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걸 되게 유머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친숙한 유머로 또 아이들이 쓰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부드럽게 그 선생님의 대, 안 대 경계 세우신 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수업이 참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중용의 수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보시고 수업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보다 너무 저를 잘 봐주시는 것 같고, 아, 제가 이런 격려를 제가 중용이라는 말을 살면서 들어볼 줄이야. 또 경신쌤, 저는 그 독수리 검색한 건데, 저랑 제 짝꿍 선생님 같이 한 건데, 그거 제가 붙인 거 모르실 줄 알았는데, 경신쌤 이걸 보고 계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네, 그리고 네, 3반이 좀 수업할 때 힘든데, 아, 그런 또 구성원인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넘치는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제가 계속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집에 가서도 계속 밤에 이제 주말 부부라서 남편도 없고 애가 한 8시면 자거든요, 고맙게도. 그래서 시간이 많은데 계속 앉아서, 예,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올해 더 이제 그 덕분에, 주말 부부 덕분에 처음에 막 울고불고 했지만 남편 간다고 해서 했는데 너무 고맙고 저녁 안 차려주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그 되고 안 되고 또 이렇게 주인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 몰랐는데 제가 좀 약간 생각보다 좀 막혀 있다 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재밌어 보이지만 전혀 재밌지 않고 막 자기 되게 쿨한 척하는데 하나도 안 쿨하다 이런 얘기 해요 애들이. 옛날 애들이 그런 말 했어. 애들이 이거 솔직하게 뭐 담임 평가나 뭐 이런 거 하면 쿨한 척 하는데 되게 안 쿨하다 말이에요. 저 뜨끔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면이 또 수업에도 저는 원래 제가 강의를 좋아하는 거는 전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 조용하고 그냥 저만 말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좋아해서 모두 활동하는 게 진짜 너무 거슬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놔. 많이 내려놔. 오래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애들이 적당히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또 그걸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네. 네. 선생님들이 또 조수연 선생님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옆에서 굉장히 크게 감동하시는 우리 조수연 선생님이십니다. 한마디 더 하고 다른 분께 또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또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제가 선생님의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저 나름대로. 선생님의 어떤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혼낼 때 혹시 상처를 받을까?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함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떤 손쉽껏 하지 못하고 조금은 뭐 그게 학생들 마음을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데도 내가 했을 때도 또 어떤 그런 반대적인 생각이나 그런 의견들이 와서 부딪힐 때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수업성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교사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 지도를 못할 때가 사실 저는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을 수업을 보고 저희 학교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교사의 권위적인 건 나쁜 거지만 우리가 권위를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질서롭게 또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에 또 배움을 일으키면서 그 교실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살짝 해봤던 거였고요. 앞으로도의 조수연 선생님 활약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 얘기 또 궁금하시죠? 저희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선생님 또 얘기 나눠주실래요? 네, 김상미 선생님. 네. 네. 미애 쌤도 손 들었어요? 미애 선생님 손 들었. 네, 미애 선생님 먼저 하시라고 하시네요. 네, 미애 선생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저 먼저 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임준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사실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은 노트에 계속 제가 계속 그렇게 적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일단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사실 저희 중학교 때 진짜 한문 공부 한자 진짜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정작 기억하는 한자가 몇 개가 없고 사실 근데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저렇게 이제 한자 수업을 해주셨다면 내가 지금 훨씬 더 많은 한자를 실제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다. 사실 그 생각이 사실 일단 수연 선생님 수업을 보고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시현 선생님께서 성찰지에 그 모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 수업 중에 그 모든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의도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잘 지시를 해주려고 어, 어,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사실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분, 9분 정도였나? 제가 잠깐 시간을 조금 중간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제 모듬 활동에 대한 거 제시하실 때 이제 개인 활동을 일단은 먼저 하고 이제 모듬에서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좀 전개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그게 교사한테는 사실 한마디지만 애들은 어찌됐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사실 개별적으로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듬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또 선생님이 개인 페이퍼를 또 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건 좀 다시 해야겠다 다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모습 보고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시지만 이제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되게 정말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사실 이거는 조수연 선생님이 가진 장점이 있어서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게 안 되지만 워낙 이제 밀당의 고수고 애드립의 달인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집중을 놓치지 않게끔 이미 선생님 몸에 그게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뭐 박수 3번 이렇게도 하시지만 사실 그거 말고 이제 교사가 박수를 이렇게 치실 때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 말이 약간 집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굉장히 언변이 엄청 화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적인 아이들 뭐 칭찬, 뭐 격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적당히 이런 내용 잘 섞어 가시면서 아이들이 이 수업 1시간 동안 텐션을 놓치지 않고 하게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그리고 4번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진짜 정말 큰 부분은 한자 시간에 이렇게 창의성이 들어간 수업을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짜신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학생 때 그런 수업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문 시간에. 근데 저런 창의성까지도 한문 수업에도 녹여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교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좀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수업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이제 조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 계속 막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정말 애들이 모든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실 제 눈엔 자꾸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불안해하시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조 선생님 말 속에서 사실 그 답을 얻었어요. 선생님께서 원래 그동안 이렇게 지향하시는 수업이 이제 교사 주도의 약간 강의식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약간 선호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애들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활발하게 하는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진짜 내려놓으시길. 네,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쌍따봉. 지금 막 여기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ESM이 콕콕 집어서 그렇게 또 수업 나눠주시니까 수업의 감동, 의미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김상민 선생님도 손 드셨는데, 네, 상민 네. 선생님 이어서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우리 수연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저희 교회.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의 삶은 곧 수업을 위한 삶이에요. 모든 것에서 수업 아이디어를 찾아요. 그래서 늘 뭐 수업이야, 뭐 한문 수업하면 뭐 걱정할 게 없다. 근데 단지 이제 뭐 나눌 때 들으면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 생활 지도 이런 게 조금 힘들어했던 걸 보였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어가면서. 근데 그 수업 고민도 그래요. 무임스트 하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 근데 이미 고민 해결됐어요.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3분 정도에 니들 이럴 거야? 때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막 할 때부터 크크크 시작했는데 이 수업 시작부터 아이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 구조화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활동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초등으로 치면은 수업이 그 활동이 한 4-5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45분 사이에. 근데 휘몰아치지만 어찌됐든 수업은 되는 거고 바쁘지만 목표는 이렇고 이미 더한 플러스 알파까지 가요. 창의성 있는 수업까지.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국악의 어떤 그 휘몰이 장단처럼 막 근데 들썩들썩 하면서 다 즐기고 있는 수업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오늘 이번 수업에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럴 때 있었어요. 그 박수 3번 계속 치지만 박수 3번 치지만 그 나중에 한 32분 정도에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는 애가 있어요. 애들이 창의성 있게 막 말을 꾸민다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는데 전 너무 빵 터지는 거예요. 평소에 수연이의 모습과 그 수업에서 애들 막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하지만 또 재밌는 마음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쾌하다. 그래서 휘몰이 그 장단을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즐겁게 막 정신없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연쌤의 그런 수업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가다 보면 내 실력도 늘고 재밌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 하는 거예요. 그 규희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느리울초에 있을 때 그 몇몇 학부모들이 그 교사였어요. 교사로 있는 계시는 분이 도안 중에 학부모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정말 그 반 안 돼서 서운하다. 담임반이 안 돼서 서운하다. 몇 명이나 했었어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학부모도 대만족. 그리고 졸업생들도 다 알고 있고. 네,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수연 쌤이 정말 수석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도 그 고민은 이미 해결됐으니 이제는 더 그 자기만의 어떤 아까 중용이라고 하셨는데 내 어떤 강의식 수업을 내려놓고 모둠 활동 시작했잖아요. 이게 정말 전 큰 용기 있는 시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더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네, 그런 수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와,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콕콕 집어서들 다들 말씀해 주시는지. 선생님, 조수연 선생님의 수업이 모둠 활동이지만 개인 활동이었다. 개인 활동이지만 모둠 활동 같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받았던 한문 수업의 그 틀을 깨는 그런 창의성 있는 수업,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또 선생님이 영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선생님의 카리스마로 애들이 낚인 채 끌려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 진짜 초등으로 보면 김상희 선생님 말씀대로 활동 6개, 7개가 저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휘몰이 장단처럼 막 흥에 겨워서 하다 보면 나의 이런 문제점도 선생님이 그 빨간 펜 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보셨죠? 탁탁 하시고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뭐든 선생님이 생각하신 그 의도대로 다시 해와야 되는 수업이었고, 아까 우리 미애쌤이 나눠주신 것처럼 모든 학습 활동지 하나를 만드실 때도 선생님이 생각하신 바가 거기에 있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못 미쳐서 어떤 활동을 해왔을 땐 더 해올 수 있도록 시간 좀 더 있으니까 해와, 그 시간까지 또 해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조수연 선생님이 수업 디자인 하실 때 했던 마음들을 저희가 잘 지금 더듬고 있는 건지 한번 선생님 나눠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미애쌤하고 상희쌤이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애들을 가까이서 만난다는 그런 의도를 너무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런 이제 강의식 수업에 너무 몰입해서 그걸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까 저만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냥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그러니까 수업을 그냥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 체력도 안 되고 강의하려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마이크가 좀 고장나가지고 요즘 좀 에코가 너무 심해요. AS 안 하고. 그래서 강의를 이걸로 못 버티겠다 해서 이제 모둠을 했는데, 왜냐면 말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가져와서 피드백을 해줄 때 진짜 1대1로 애들 만날 때 너무 좋거든요. 이름을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막 계속 유정이를 계속 수민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부를 때 애들이 이름 그거 아닌데 막, 미안, 그 애한테 이모야,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래서 애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좀 있어요. 그게 1대1로 만날 때는 아니, 모둠에 제가 들어갔을 때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모둠 활동할 때 딴짓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막 종이 푹푹 찍고 막 그랬어요. 파쇄도 하고 막. 진짜 되게, 그때 모둠을 하지도 않았지. 강의하다가 제 수업 안 듣고 막 딴짓하고 있으면은 뺏고 안 주고 막 일주일 뒤에 주고 파쇄하고 막 그랬지. 만화책 파쇄한 적도 있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되게 난폭했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좀 약간 애들을 좀 더 가까이서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이해하게 됐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좀 마음이 좀 조금 그나마 느긋해진 거, 여유로워지고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미애쌤이 이렇게 빨간 펜 들고 이렇게 체크 진경쌤도 봐주셨는데, 제가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 자체는 한문을 잘 모르거든요. 한문을 잘 모르는 한문교사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모둠 활동하면 대충 이렇게 묻어가는 있어요. 한자를 막, 큰 대자를 나무 목자로 쓰고 막, 안 보고 막 쓰는 애들이 있어요. 비슷한데,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되는데, 왜 정확하게 못 베낄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적해서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약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와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이 시간에 조금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좀, 막 이렇게 다 할 때까지
계속 이제 다시 시키고 더 돌려보내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한 번 해올 때 대충 해오면 다시 계속 돌아간다는 걸 이제 조금 아니까 그나마 많이 좀, 네,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 의도를 좀 잘 봐주셔서, 근데 그 휘모리 장단에 비유해 주신 게 너무 웃기고, 보통 한 시간에 활동 2개씩 정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둠 할 때는. 애들이 표를 아예 짜요. 오늘 할 일 1번 표, 동그라미, 모둠별로 다 체크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웃기네요. 근데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비유가. 감사해요. 네, 성실함을 또 모토로 삼으시잖아요. 학생들한테 성실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내내 43분 동안 놓치지 않으시고 일개미처럼 막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개미가 생각이 났어요. 부지런히 모으고 또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학생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조수연 선생님 모습을 뵈면서 제가 사실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많이 수고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교회에서 또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고민하시는 거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또 촬영도 해주시고 또 해주셨던 우리 이정우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네. 네. 저도 이제 그 매봉 있을 때부터 지금 수업 한 4-5번 본 것 같은데, 되게 역시나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조수연 쌤 같은 수업 들으면 약간 그 슬픈 게 있지. 사실은 이제 다른 쌤. 왜냐면 이제 노력한다고 우리가 이제 못 따라하는 인간이 갖는 그 매력이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이 힘든 건 그때도 제가 은미쌤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 아는 건 기본이야. 근데 잘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용학이 아니라 또 방법론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니까는, 사람 대 사람을 대하는 그 매력이 또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뭐 엄마 같은 매력인 사람도 있고, 따뜻한 매력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매력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젊은 그 중2 애들, 중3 애들한테 진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인간적인 매력은 진짜 이런 그 흡입력 있고 재미있는 선생님에 대한 매력은 진짜 제가 학생이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진짜 한 번 시간에 라떼 토크 하는 건 별로지만 현민쌤 그 타임키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쓰고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저거 한 30초 늦었으면 3분 30초 남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구채를 거꾸로 잡아요. 손잡이를 거꾸로 잡아서 그거를 손바닥 피라고 해서 때리면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게 아치로 돼가지고 너무 싫었어.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공주 4대 부중 나왔는데 거기에 한분 쌤이 없어가지고 음악 쌤이 이제 아유 죄송해요. 옆에 노우기 쌤이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음악 쌤이 가르치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조선 쌤처럼 가르쳤으면 저기 안 했을 텐데 진짜 빽빽이를 숙제를 말도 안 되게 해주고 그거 이제 때리면서 한 20분 가 애들 숙제 검사하다가 막 그런 적이었는데 만약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은 뭐 와 그때도 이제 때려가면서 또 그 3급 한 번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맞기 싫어가지고 땄어. 근데 지금 다 까먹었다고 아까 얘기하잖아. 다 까먹었어. 3급을 땄는데 맞기 싫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한 거예요. 근데 와 이렇게 그 학생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 남학생이 모둠 수업을 해서 진짜 좋은 건 뭐냐 해서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좋고 두 번째로는 그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내가 한자 수업 시간 했던 게 살다가 뭔가 연관될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인간적인 매력 그러니까는 축구로 따지면 뭐
A급 선수까지는 노력으로 가요. 근데 이제 S급,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력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비유하면 재능이 탁월한데 그 이제 게으른 천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절하는 운동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조준 쌤은 또 되게 이제 노력형 천재예요. 운동선수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누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삶이 곧 수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무슨 수업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빽빽하면서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진짜 감탄했던 거는 애들한테 활동을 줬는데 그게 이제 사유하는 건데 수렴적 사유가 아니라 되게 확산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열어줘서 되게 이제 외우고 정해져 있는 것을 딱딱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창의성 이렇게 확산적으로 갈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안창호를 수업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힘 안중근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죄송합니다. 막 그런 거가 이제 너무 이제 그게 인문학적으로 이게 이제 총망라된 되게 이제 예술적 경지에 오른 수업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또 이제 아우 시간이 저기 됐네. 상민쌤이 얘기했듯이 그 교사들이 이런 수업 나눔을 할 때 딜레마를 얘기할 때 아니면 자기 힘듦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 삶과 수업 준비가 분리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초등교사는 더 많이. 근데 그거를 흔쾌히 내 삶에 허용을 해주세요. 내 삶에 수업 준비를 하는 거를 흔쾌히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예술가의 삶이거든. 예술가는 예술적 창조와 어떤 그 작품의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것들을 삶에 충분히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술가적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좀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도 예술적 경지였는데 삶도 그 예술가로서 내 삶에 흔쾌히 그 예술적 그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이제 수업이 결과물이라고 치면 예술가로 봤을 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되게 인상적이었고 좌절감도 좀 주고 아주 예,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막 선생님들 말씀이 막 다 넘치시고 계신 거 아시죠? 네, 또 여기 현장에 우리 노욱길 선생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노욱길 선생님의 말씀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따님 일어나셔가지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 주문해달라고 해서 대민 잠시 주문해서 다른데 뭐 한다고 했으나 안 된다고 그냥 그거 먹으라고 잠시 육아를 병행하다 집중을 못할 뻔했는데 그런데도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장구채로 많이 때린 사람 저고요. 그게 엄청 유연성 탄수화물이 좋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붙는 게 이게 아주 찰지게 이게 어디 사고 날 수 없게끔 애들을 때려도 이게 애들이 어디 부러진다거나 어디 다친다거나 하지 않게 딱 따끔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도구라 제가 예전에 많이 때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반성했습니다. 우리 조수연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그 수업에 정말 저도 진짜 한문 싫어하거든요. 저 한문에 대한 정말 안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한문 하나도 몰라요. 진짜 완전 까막눈인데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참 내가 참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까막눈이었는데 근데 조수연 쌤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까막눈인 저도 이렇게 한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항상 예전부터도 이렇게 뭐 매봉에서도 가봤고 뭐 이렇게 여러 학교에 있을 때 수업을 봤었었는데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근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한문을 이렇게, 어휘를 이렇게 또 활용하고 또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삶과 연결하는 것들을 항상 수업에서 목표로 잡고 계시는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항상 수업에 그냥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왜냐면 까막눈이니까 하면 모르니까, 모르고 뭐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진입을 한다면 정말 알아들을 수 없고, 뭐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이제 문장을 만들고, 또 어쨌든 단어는 모르지만 삶 속에서는 들어봤던 단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휘를 기억하고 또 한자를 기억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선생님 수업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서 어떤 또 뭐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또 막 이렇게 어쨌든 뭐 전원 끄고 다니고 막 이렇게 에어컨 끄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이게 하여튼 삶에서의 어떤 그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있고, 그 가치를 수업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어우러서 버무려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또 그 가치가 공유되어져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찰지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이들이 마지막 활동에서 그 문장을 연결하는 말을 써내 봤던 것들이 그에서 분명히 선생님이 의도하고자 했던 그런 가치들이 애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장을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주선 쌤은 정말 진짜 수업의 달인이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예술의 경지까지. 정말 저 음악인데 안 예술의 경지. 살면서 항상 그런 어떤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재능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들이 정말 이렇게 삶에서 연결돼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또 이정우 선생님하고 노옥계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희들 자연스럽게 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지점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배운 게 드러나길 원하셨고, 선생님도 수업 속에서도 선생님이 생활 속에서 늘 고민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수업에서 이렇게 나타나길 바라셨는데,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수업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사실 조선 선생님께서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 저희랑 나누고 싶은 게, 이렇게 선생님이 늘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제 수업 속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은 걸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쫓아오지 못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을 때 선생님이 또 보기와는 다르게 긍정적 에너지가 되게 많으신데 그렇다고 상처가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처를 이번 수업 나눔에서 좀 나눠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자연스럽게 시간도 그렇고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나눠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 계속 기후위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작년엔 애들 데리고 이제 그런 기후위기랑 채식 막 이런 거 수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더 심취를 해가지고, 그냥 학교 애들은 엄청 제가 달달 못 가요. 그래서 에어컨도 못 키게 하고, 막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막 에어컨 키거든요, 애들이. 근데 막 엄청 시원해요. 문 열면 바람 엄청 치는데 문 다 닫고 에어컨 키고 있어요. 그리고 막 후리스 입고, 4월인데 후리스 입고 덥대요. 아니,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에어컨 켜요. 그래서 약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너무 화나고, TV 막 아무도 없는데 TV 켜놓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약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 제가 안 하면 화내고, 야, 에너지 시키면 어디 갔어? 막 멱살 막 잡고, 빨리 끄라고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막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우리 담임 에어컨도 못 키게 한다 막 이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 못해. 그래서 막 내가 맨날 얘기하지. 나는 이제 이미 다 살았어. 니네들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야, 니네가 나중에 막 이렇게 기후 막 위기되고 막 하니까 니네 꽃가루 알러지 심하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막 코로나도 다 그런 거야. 막 그러면 이제 막 삐죽삐죽하고. 그래서 그런 좀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안중근 의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안중근 의사가 자기 자식도 있고 부모님한테 불효하는데 며칠 전에 삼촌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 할머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60대 중반의 그 건강한 삼촌이 갑자기 아침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시는 거랑 충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너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막 네가 옳은 일 한 거니까 죽어라. 어머니 걱정하면 죽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자기의 삶과 바꾼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후 위기도 내가 미래에 살아갈 삶이고 이런 거라는 것을 좀 그 배움과 삶이 조금 뭔가 아이들 삶에 노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지식이 그냥 암기하고 휘발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달해 줄까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방식은 되게 강압적이고 이거 안 하면 모둠 도장 안 찍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안타깝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네. 선생님의 마음을 저는 알겠고 수업 장면 중에 좀 되게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장면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활동한 거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이제 안중근 챌린지 이렇게 하시면서 활동한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어떤 모둠에서 그 설정으로 그 신발을 잃어버린 물건 그거 신발을 이렇게 빨간 선에다 해서 그냥 한 짝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건 설정으로 해서 너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거에 다가오지 않았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다시 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선생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다시 하시는 게 불편하진 않으신지 좀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의 없는 모습. 제가 항상 맨날 성의 있게 해라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성실하지 않고 성의 없이 이렇게 반짝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그 모든 보면서 진짜 화가 났거든요. 그 꼴랑 하나 딱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성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생기부에 안 써주는 거예요. 원래 과세특 써준다고 했거든요. 애들이 다 그거를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그다음 이제 행수연 촬영을 끝나고 목요일에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후기를 썼어요. 챌린지 후기를 헤들렛에 다 쓰면 한 10줄 정도씩 다 써서 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선생님 이걸 시키니까 수많은 과제 중에 하나니까 대충 기사 복붙해서 올렸다. 근데 선생님 그 밑에다가 기사를 읽고 네 생각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기사를 그냥 억지로 읽기 시작했다. 근데 내 마음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나는 뭐 전쟁 모둠은 전쟁에 대해서 기사도 정말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전쟁은 양쪽 나라에 대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상처만 준다는 걸 느꼈다. 뭐 그리고 현대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을 읽었는데 그 발표를 하는데 제가 너무 좀 울컥을 했고 또 다른 애는 급식 식판 다 먹은 식판을 이제 찍어서 그 수업 끝난 다음에 올린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학교 들어와서 급식을 진짜 많이 남기는 애였는데 선생님 이걸 시키니까 억지로 급식을 먹었다. 근데 되게 성의 있는 게 거짓말할 수 있으면 식판 다 버리고 찍을 수가 있는데 조금 남았어요. 국물도 남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 저한테 되게 울림을 주는 반면 그런 신발 찍어서 올리는데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엔 근데 좀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쟤네를 잘 다독여서 아까 책임감 있는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됐어. 버리고 가. 안 써주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바꾸고 갈 수는 없어. 그래 8모둠 중에 6모둠 하면 된 거야. 약간 그런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전히 그런 것들을 그냥 과제로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도 있잖아요. 왜냐면 걔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수행평가도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해내는 것도 그래 뭐 괜찮아.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안 써주는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1년 지나면 볼 수 있으니까 과세특은 졸업할 때 안 써줬네?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복사하려고 생각하는데 약간 서운하기도 하죠. 네. 하지만 정말 이 수업에서 남는 게 있고 나에게 의미 있었다 말해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분하고 막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분했거든요. 진짜 나쁜 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애들에게 이제 고맙고 그런 애들 보면서 가야 되겠다. 약간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현수 선생님이 쓰신 그 김현수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이 뭐였는데 교사도 상처를 받는데 약간 교사 상처였나? 그 책 최근에 가장 꽃 그림 그려져 있는 표지인데 그 표지에 뭐가 그 인상적인 메시지 뭐였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 상처받고 뭐라고 말하면 또 아니라고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뭐라고 말하면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교사의 그런 양가 감정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의식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한테 정말 되게 와닿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애들을 약간 조금 내 마음에서 좀 접고 그래 다 안 따라가도 돼. 그런 안 따라가는 애가 있어. 그런 걸 좀 저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고 막 분해하는 마음을 이제 좀 놔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게 옳은 건가 약간 계속 딜레마가 있어요. 유쾌한 우리 조수연 선생님의 수업에도 이런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딜레마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수업이 웃을 수만은 없고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도 있고 눈물도 좀 있었던 수업인 것 같아서 여러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요. 조수연 선생님 수업 보시면서 이렇게 선생님의 소신과 또 그걸 성실함에 가치를 두시는 선생님의 그런 중심이 굉장히 바른 선생님이신데 그 중심이 아이들한테 다 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가 교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교실 속에서 또 수업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조시연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 과제 하나씩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서 증명 끝? 네. 지금 더 성찰적 질문 필요하신 네. 원하시는 분 있으면 좀 기회 드려줄게요. 네. 그러면 임준희 선생님이 있으시네. 지금 더 우리 얘기 나눠보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연쌤이 이런 양가 감정을 아이들한테 지금 아이들 속에서 양가 감정을 느끼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교사들과 아니면 학교 자체의 그런 그러니까 수연쌤은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사회의 부조리함 그다음에 학교의 부조리함,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부조리함, 진실되지 못함, 성실하지 못함, 그러니까 되게 바른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인 자체도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선생님 성찰지에 자는 아이를 깨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번아웃의 초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되게 경신쌤이 그런 수연쌤의 그런 행동주의, 어떤 실천가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상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고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그런 정말 그런 완벽한 그런 세상이 해방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수연쌤이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이 그런 무게감을 좀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부조리함을 봤을 때 어떻게 수연쌤은 그런 그 힐링 포인트라고 하죠. 본인을 충전하시는지 되게 번아웃 초기 단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수업 속에서도 바쁘고 진짜 사실은 뭐 수연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딸도 키우고 진짜 뭐 가정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되게 조수연이 뭐 교사 조수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지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본인을 휘몰아치시거든요. 애들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는 본인을 휘몰아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에너지를 지금까지 40평생 충전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주일쌤 진짜 제가 또 울컥하는 그 안중근 의사가 진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런 또 포인트도 잡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저 너무 좌절감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신도 위에 찾지 못한 거. 제가 맞아요. 저 너무 바쁘고 사실 6월 달에 내 토요일마다 계속 일정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막 붙어 있는 날이 너무 없고 계속. 그리고 글쎄요. 진짜 전 약간 일중독 엄마가 어릴 때부터 되게 바쁘셨는데 지금도 바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도 바쁘고 저도 너무 바쁘고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계속 일중독이고 바쁘지 않으면 약간 뭔가 제대로 못 산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주말에는 그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혼자 책 보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그런 시간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있고 이제 누구든 아무도 안 깨어나는 시간에 그냥 조용할 때 조용한 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뭐 애기 잘 때 혼자 클래식 듣거나 아니면 혼자 책 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러니까 진짜 번아웃이라고 느낀 게 너무 오래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 수업 공개 3건에 가기도 한 건 있었고 막 컨설팅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 한 시간씩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한 시간씩 보고 쇼핑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 묵상 근데 의무적으로 한 20분 안에 빨리 끝내고 이제 그런 거 막 하고 그리고 꽃을 사요. 매주 꽃을 사요. 꽃을 사가지고 꽃병에 항상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무실에서 항상 꽃을 사다 놔요. 네, 그래서 우리 집 거 하나 사고 그 교무실에 꽂아놓고 사다 놓고 그냥 아침마다 학교 가서 꽃병에 그 대를 자르면서 자르면서 물을 맨날 갈아주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 그 2가지 조용할 때 책 보는 거랑 꽃, 네. 그런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삶의 낙이 약간 그래도 즐거워요. 사실 이렇게 즐거운데 이러다가 진짜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하지? 약간 되게 즐거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약간 이런 마음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중용 얘기하셨는데 뭔가 좀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그 수석교사가 되려면 갖춰야 될 기본적으로 점수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원서를 내려면 이제 그런 걸 채워야 되니까 이제 미친 듯이 뭔가 들어올 때 제안이 들어올 때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감당 못해 스케줄도 생각도 안 하고 오케이 할게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죽었다. 남편한테 진짜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는 것인가 수석이 되는 게 제가 단순히 담임을 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정말 영혼 없는 강평에 너무 싫거든요. 그런 문화 싹 뜯어고쳤으면 좋겠는데 행수연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평에 제 더 클래스 하고서 이제 그 시간은 제가 이제 버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칭찬만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너무 불편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 너무 불편, 막 가시방석,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막 바쁘신데 강평회까지 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약간 이런 것도 너무 최악이고. 그래서 그럼 내가 수석이 되면 좀 선생님들 마음을 되게 위로해주고 막 충분히 들어주고 막 수업자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의도 듣지 않고 막 확인사살 하는 게 있잖아요. 자비판하고 그런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러면 그런 얘기 하려면 어떤 위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연구 기획이지만 전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교생 수업하고 자기 수업하고 강평할 때 제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교생 얘기 수업했는데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교생의 수업 의도나 이런 거 충분히 듣지 않고 정말 한 1분 얘기시키고 막 선생님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올해 얘기예요. 네, 올해 얘기예요. 저 연구비 기획 처음으로 이제 교생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떤 위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빨리 근데 또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정말 좋은 사람 너무 붙여주시고 사실 선생님들이 제 수업에서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다 순전히 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 진짜 되게 정말 아낌없이 주고 이렇게 또 격려해주는 한 선생님 계세요. 근데 그 장대중학교 교무기획이신데 너무 바빠요. 그분 정말 너무 바쁜데 제가 막 이렇게 수업 고민 얘기하면은 막 들어줘요. 그리고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그냥 수업 얘기예요. 너무 수업 고민하고 너무 잘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수업 맨날 부족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완벽하거든요. 너무 멋지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문 선생인데 열심히 안 하면 역시 한문과는 저거밖에 안 돼. 한문과 원래 이제 소수 과목이고 하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배제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말 듣기 싫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 할 때도 그분은 막 가서 죽도록 따라다니거든요. 자기 너무 바쁜데 막 퇴근하고 밤 늦을 때까지. 막 그분 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분 저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50대 초반인데 나는 저분이 좀 정신 좀 치는데 크리스찬은 아니신데 진짜 너무 막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자기를 막 희생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주거든요. 이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 막 이렇게 같이 컨설팅 하면서 막 보게 되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 멋있고. 근데 그분이 교무부장 위치에 있으니까 한문과 시수 함부로 못 줄이는 거예요. 한문과는 사실 입맛에 맞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그렇게 하니까 거기 못 건들고 오히려 그분 때문에 거기 전에 계셨던 유성중학교는 한문 시수가 원래 3단인데 4단위로 2시간 2시간씩 늘려놓고 나오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좀 되게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게 너무 교만한데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어른이라다 죽은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되게 도와주고 싶은 한문 선생님도 있고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인천에서 인천 선생님들하고 연수했을 때 한 30명 좀 넘게 했는데 제 이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8명, 9명 정도 있어요. 그 연수 들었던 선생님 중에 몰랐는데 신청해봤더니 너더라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돈 많이 받고 있고 막 수업 막 고맙다. 사실 제가 수업 아이디어 저만 이렇게 막 하려고 사실 이웃 공개로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막 블로그 계속 올리고 수업 후기를 계속 올렸는데 이제 그 복무 지침 때문에 일과 중에 블로그 포스팅하면은 복무 지침에 걸려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 발목을 잡힐까 봐. 그래서 그걸 다 이웃 공개로 싹 돌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원래 와서 검색하면 다 수업 자료 다 볼 수 있는데 이웃으로 다 돌리고 약간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제 이웃인 사람이 물론 몇백 명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약간 마음에 또 무거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전체 공개 다시 다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있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의 부채의식도 있고 제가 뭣도 아니지만 약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도 나를 보고 있는 아무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돈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나나 똑바로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주말에 남편은 주말 부부인데 계속 애보게 하거든요. 서브웨이 좀 사주면서 막 좀 달래주면서 뭐 간식 좀 주면서 미안한데 좀 자기도 희생해야 되고 애도 야 너도 좀 해야 돼. 엄마 불쌍하지 않냐. 엄마도 바쁜데 막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는가 싶기도 하고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잘 살면 오래오래 잘 살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한심할 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비디오는 못 켜드리지만은 제가 상황이 좀 어려워서 우리 조세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우리 교육계의 독립투사 같은 굉장히 그런 의연함이 좀 느껴지는데 음, 소리 안 들려요, 지혜쌤. 예, 제가 우리 수연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엄청난 독립투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수연쌤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도 우리 안중근 선생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불안함에서 시작된 것이 이런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성실한 삶이 불안함에서 시작된 건지 어떤 정의감에 시작된 건지 어떤 좋은 세상을 향한 소망에서 시작된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핑계치 않고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핑계가 너무 많거든요. 예, 교육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수업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배움의 성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어떤 의지들은 좀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제 삶을 막 이렇게 불태워가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핑계에 합리화하면서,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수연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주변에 뭐 미안해하는 마음들은 분명히 수연쌤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열심과 열정과 불태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나 뭐 윤동 열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세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그렇게 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어쨌든 소망을 가지고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없어도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엔 그런 우리 지금을 만들었던 것 같고 되게 또 소름 끼치는 건 그때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선생님이나 완창호 선생님 같은 독립투사들이 그 독립투사들이 소망했던 그런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씨를 뿌리느라고 굉장히 헌신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누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수연쌤이 되게 힘겹게 많은 것들을 좀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 속에 분명히 또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거두게 하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소망해 봅니다. 너무 멋져요. 아이고, 우리 임주희 선생님과 임지혜 선생님 진짜 말씀 감사합니다. 임주희 선생님께서 정말 조선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을 탁 터뜨려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어떤 강평에서 아까도 느꼈던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도 나왔는데요. 기독교사로서 그리고 좀 다른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처럼 또 기독교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업을 해가면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동료 장학을 2주차 이끌면서 수업 나눔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좀 조수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조수연 선생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사실 있는 건데 전에도 이정호 선생님께서 한번 나눠주신 말이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고난과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사랑하는 만큼 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고통도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가정, 육아 뭐 다 신경 쓰지 못하고 좀 수업 쪽으로 집중된 면이 있으신 지금 그런 지점을 지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드러나는 것들은 수업 교사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진정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나시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고 아까 뭐 수업을 하시면서 그게 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또 구하고 해서 나의 수업 속에 녹여내는 것도 우리 교사들이 갖춰야 될 하나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폐쇄적으로 나의 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생님이 파워블로거로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또 그렇게 유익을 끼치시고 하시는 것들이 다 주고 기브 앤 테이크 그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관계는 그게 잘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의 고통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우리 조수연 선생님이 위로가 되는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뭐 더 클래스 수업 나눔하고 불편하셨던 마음들이 지금 제가 그냥 옆에서 느끼는데 오늘 이곳이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으셨나 싶어요. 많이 나누시고 지금 조수연 선생님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토요일에도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면서도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끝나가는 시간이 되는 좀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또 말씀 나눠주실 선생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노옥대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도 수연쌤을 오래 봤고 수연쌤이 되게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성찰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왔던 단어가 체력, 번아웃 이 단어 두 단어가 좀 들어왔었어요. 다른 단어도 물론 고민들이 쫙 이렇게 있었지만 그 두 단어가 좀 새롭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성찰지에서 딱 들어왔던 게 그러면서 이제 수연쌤의 삶과 또 그 모든 그 고민과 그것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말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하고 있는 그런 수연 선생님을 좀 되게 격려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게 중용과 또 조절해가는 또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체력이라는 한계 때문에 또 모든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거에서 아이들을 속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고 나를 어쨌든 내가 주도하던 것에서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게 수연 쌤이 또 다른 포인트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예전에 보자 조금씩 좀 더 유연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딱 대쪽같이 이렇게 딱 서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어떤 파도를 타면서 이렇게 조금씩 유연해져 가고 있는 조금 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연 쌤을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체력과 번아웃 이거는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밀어내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체력의 한계도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쉬어야 되고 어쨌든 또 뭐 그런 이제 충전의 시간들을 이제 물론 잘하고 아까도 있지만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꽃도 하고 이렇게 예술적인 것들도 하고 잘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쉼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돌봄도
필요하다는 거,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조금 자기 몸을 조금 살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네,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네. 우리 저도 짧게 한마디 네. 하고 예, 이미 매봉 중에서도 이미 수준급의 강의식 수업을 잘하고 계셨고, 작년에 그 전에 봤을 때는 또 강의식이 또 한 2번 정도 연결되다가 작년에는 약간 좀 변화를 깨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뭔가 애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수업을 이렇게 이제 복직해서 1년 뭐 애들이랑 이렇게 시행착오 겪더니 1년 만에 이 정도 경지까지 올려놓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더 이제 이렇게 추구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수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단순히 이제 성찰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업이 아닌, 그리고 이제 한문도 그렇게 가면은 한없이 이제 암기식 교육으로 되게 무의미하게 갈 수도 있는데 되게 가치지향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수업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수연쌤의 삶은 가치지향적인 삶일까, 그러면서도 어느 면은 또 성취지향적인 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좀 정리된 게,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인 삶은 눈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던가 내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 딱 육안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이제 성취지향적으로 또 가는 부분은 수석이 된다던가 뭐 책을 낸다던가 몇만 부가 팔린다던가 뭐 연수를 몇 번 한다던가 막 뭐 아니면 뭐 블로거에 팔로워가 몇 명 이상이라던가 이렇게 되게 이제 안에서 그게 정리가 되고 계실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삶과 성취지향적 삶이 어느 하나가 없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게 이제 공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적으로 이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게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나 내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또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는 무엇인가, 약간 이런 조금 질문이 좀 들었거든요. 뭐 지금 해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나눠주시고 도전으로 넘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옥회 선생님과 이정호 선생님이 또 좋은 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번아웃 오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해주시고 진짜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가장 바탕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게 또 성취지향적인 가치지향적인 그런 삶 속에서 오늘 나왔던 균형과 준영 나왔잖아요. 잘 마음에 드시면서 네,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수업 나눔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도전의 단계까지 왔는데요. 서로 선생님도 오늘 수업 나눔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 채팅창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서 오늘 수업 나눔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수현 선생님께 응원 메시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우신 거 맞죠? 평상시에도 저는 저만 울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조수현 선생님 저보다 더 울부셨어요. 그래서 많이 우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지금 얼얼한데 지금 좀 응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 음악 하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잔잔한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마음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같이 사랑의 메시지 교환하고 또 도전 메시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네, 선생님들 오늘도 저희 부흥회를 했네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다음번에 또 우리 행수연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바톤을 이어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또 만날 때까지 꼭 건강 챙기시고 또 오늘 받았던 마음의 감동들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셨죠? 정리하시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기념 촬영 저희 있죠? 네네. 기념 맞아요. 촬영하고 저희 수업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가다듬어 주세요. 기념 촬영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공유해드리고요. 맞아? 제가 저기 할게. 우선 오늘 이렇게 정진경 쌤이 지금 오디오 꺼놓고 있을 때 본인은 요즘 유튜브 안 보고 그동안 행수연 저희 수업 공개 해놓은 영상 유튜브 보듯이 맨날 보신대요. 그래서 29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수연 수업이 29개 올라와 있는데 개수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그거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번 이상 수업 막 이렇게 정도 가듯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또 해주시다 보니까 조수연 쌤이 더 깊이 있게 삶을 나누시고 수업적인 어떤 그 고민과 성찰들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열렬하게 한번. 너무 또 인상적이었고, 체크아웃 한두 분만 하실 텐데, 김태희쌤 혹시 지금 귀팅 하셨는데 마이크 잠깐 켜실 수 있으실까요? 테이씨? 네. 3초 안에 안 나오면 어려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 1. 좋습니다. 오늘 경신쌤 또 이렇게 그동안에 한번 참여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같은 학교 선생님을 또 해서 또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는지 좀 나눠주시고, 그걸 대표로 오늘, 체크아웃 대표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채팅창에도 썼었는데, 수업 보면서 저는 위치가 그 뒤쪽에 남학생들 모듬, 찬현이네 모듬 쪽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산만하다고 하셨지만 그 친구들이 계속 액션과 목소리는 크지만 수업은 계속 수업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수업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가 맞추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얘네들은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으면서 와 나도 하니까 됐어. 우리도 하니까 됐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만해서 어때서 텐션이 너무 강해서 하는 것들이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조수 선생님 수업도 수업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사실 되게 요즘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조수 선생님 수업 볼 때도 자꾸 기술적인 걸 자꾸 보게 돼요. 저거 워드 클라우드 나는 생각 모을 때만 썼는데 저렇게 이미지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네 이러면서 자꾸 기술적인 측면으로 신경이 자꾸 가는데 물론 그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에 여기 수업 나눔에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수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어떤 측면으로 보아야 될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앞으로 15년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보고
정진경 선생님처럼 정말 유튜브 보듯이 더 많이 보고 살펴보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 와, 우리 박수로, 정신쌤, 역시, 원래 깊으신데, 진짜 깊으시고, 저희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그 수업 속의 신념, 그리고 나다움, 그리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어떤 그런 가치,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성찰하려고 해서,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얘네 그냥 뭐 말장난하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됐을 때에 마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홈트 하듯이 그 수업의 근육들이 단련되고 이제 오늘 하루 운동 가고 안 가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거를 이제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하고 2년일 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그 내적인 근육들이 되게 조금씩 단련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쌤 너무 감사하고 또 2학기 때 경희쌤 수업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저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수업은 영은쌤이시고 그 다음은 이제 2개를 찍어서 2팀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규모 수업 나눔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4인 5인씩 찢어져서. 그러면은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안내자가 좀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준비를 좀 더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때는 영훈쌤 혼자예요. 네, 그 다음 거 얘기한. 그리고 이제, 그, 2~3명 격려하고 이제 돌리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1대1로 바로 비춰주기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한번 또 하고, 또 정진경 쌤도 이제 뭐 한 달 후에 또 나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앞으로 또 준비해 주셔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영은 쌤이 이제 오늘은 이제 못 오셨는데, 수업 안내자로 내가 좀 자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제가 수업 나눔 일정이랑 준비할 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딱 걸렸어요. 저희가 10분에 시작했는데 1시 10분에 깔끔하게 딱 끝났고, 예, 부응에 너무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편집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